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블로그의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한 번도 블로그를 안 해보신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왜 안 하셨냐고 물어보면 할 줄 모른다, 어렵다, 복잡하다 라고 답변을 많이 주셨습니다. 실제 해보면 별거 아닌 건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해보신 분들한테 여쭤보셔도 알 거예요. 크게 뭐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뭐 물론 글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귀찮은 거죠. 이제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그게 어려운 건데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설정을 하나하나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메뉴들을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뭐 타이틀이면 타이틀, 뭐 카테고리면 카테고리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서 그 필요한 부분만을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해드리는 동영상은 기본 설정에 대한 거 네이버 블로그 메뉴를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절대 고장나지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저 한번 따라 해보시면은 네이버 블로그 별거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럼 크롬을 열고 네이버로 들어가서 블로그 영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크롬을 열고 네이버로 가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면 프로필 영역이 있고 아래 알림, 구독, 메일, 카페,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클릭. 그리고 쭉 밑으로 보시면 내 블로그라고 있죠. 내 블로그로 들어가 볼게요. 아마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상태가 나올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1단 블로그 형태로 나온 거고요. 블로그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1단으로 요즘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과거에 뭐 글 하나라도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2단 영역으로 나올 건데 일단 블로그 처음 보이는 페이지 영역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요 쪼개진 화면, 비행기 화면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타이틀 영역이라 그래요. 타이틀, 블로그의 타이틀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타이틀이 아니라 전체 화면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블로그 스킨을 입혔다고 하는 거고요. 스킨을 설정해 놓으면 이제 타이틀이 아니라 전체 화면으로 그 스킨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사진 넣는 프로필 영역이 있고요. 프로필에는 내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고 별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메뉴들 글쓰기 메뉴, 관리 메뉴, 통계 메뉴. 글쓰기는 클릭하면은 글을 쓸 수 있도록 그 에디터 창이 나오고요. 관리는 이제 블로그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설정 메뉴로 넘어가는 그게 관리이고요. 그리고 통계 버튼을 누르면 통계는 이제 내 블로그에 다녀간 사람들 뭐 누가 몇 명이나 다녀갔는지 뭘 보기 위해 왔는지 뭐 다양한 것들 재방문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통계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카테고리가 있죠. 지금 저는 카테고리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 내가 이제 글 쓰는 것들에 대해서 메뉴를 쭉쭉쭉쭉쭉 나눠서 분류해 놓을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쪽에 설정하면 되고요. 옆에는 지금 검색창이 있고 RSS 이제 구독하는 게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지도, 서재, 뭐 다녀간 사람들, 다녀간 블로거, 이웃 블로거 뭐 여러 위젯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작성된 글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가운데 이 영역은 포스트 영역으로 이제 글 쓰게 되면은 글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일단 첫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제 블로그 화면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 말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 일단 첫 부분부터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기본 메뉴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본 메뉴 아까 메뉴를 알려면 관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관리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설정 쭉 있고 꾸미기 설정 쭉 있고 메뉴와 글 관리 쭉 있고 통계 부분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진 이 메뉴 이게 네이버 블로그의 전체 메뉴입니다. 뭐 꾸미기부터 해서 뭐 설정하는 거, 뭐 보는 거, 확인하는 거 다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여기서 이 메뉴 하나하나들만 뭔지 아시면 뭐 블로그 걱정 없으실 거예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건 여기서 하는 거고 이건 여기서 바꾸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기본 설정 첫 번째 있는 기본 정보부터 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정보를 눌러보겠습니다. 블로그 정보는 말 그대로 블로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제목은 내 블로그의 이름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내 블로그가 나타나는 내 블로그의 이름 스마트 캐슬
부동산 이렇게 입력을 할까요? 이 이름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실제 블로그를 이제 검색해 보면 롯데캐슬 아르떼라는 이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 네모 있고 행복공간이라는 게 있죠. 행복공간, 이게 제 이제 퍼스널 브랜드고, 네모 행복공간, 이게 블로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블로그 이름. 여기는 핫두 드림이라는 거고, 여긴 드림과 함께하는 내 집 마련, 이게 이제 블로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조금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특수문자를 입력해 보면 좋겠죠. 특수문자 미음, 한글 상태에서 미음 버튼 누르고 한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 창이 뜹니다. 그래서 특수문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문자를 이걸 입력해 볼까요? 이제 스마트 롯데캐슬 부동산, 이제 글을 썼을 때 이제 외부에서 만약에 노출이 돼서 보이기 시작한다 하면은 요 공간에 블로그 이름 들어가는 이 자리에 이 다이아몬드 모양과 스마트 롯데캐슬 부동산이라는 블로그 제목이 나타나게 되고요. 별명은 똑같이 클릭을 해서 보면은 별명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프로필로 가면은 프로필, 제 블로그는 이제 행복공간이라고 별명을 입력을 해놨고요. 그럼 이 별명 부분에 내가 입력한, 저는 스마트 롯데캐슬을 입력을 했으면 스마트 롯데캐슬이라고 이 공간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댓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 댓글 행복전도사 이렇게 달아주면 저는 행복공간이라는 제 별명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로그의 제 별명이 되겠고요. 소개글, 내가 소개글, 나를 이제 소개하는 거죠. 들어온 사람들한테 주로 내가 다루는 매물에 대한 입력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광고의 롯데캐슬 아르떼 전문 부동산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넣어야겠죠. 그래서 전화는 아까 특수문자 미음 한자 버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넘어가면은 전화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화를 입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 뭐 실장, 뭐 대표, 공인중개사 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 그리고 소개글에는 이제 주로 내가 다루는 매물들 같은 거 같이 한번 입력을 해두시면 좋거든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중개하는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프로필 사진, 내 프로필 사진, 증명사진이 있다면 등록 버튼을 눌러서 찾아보기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사진이 없어서 이 부분은 그냥 말로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모바일 앱 커버 사진, 모바일은 모바일에서 봤을 때 이제 앱 커버 사진 뭐 배경이 되겠는데요. 굳이 이거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무료 동영상에 보시면 네오비 카페에서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굳이 이것까지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그마한 모바일 화면으로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뭐 앱 커버가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굳이 이거는 안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확인은 이제 사업자 위젯, 네모에 이제 사업자 위젯 하는 거 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굳이 꼭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이버 톡톡 연결, 톡톡을 만드셨다면은 톡톡 메신저가 있다면 여기서 연결하시면 되겠죠. 연결을 하면은 다른 블로그를 이렇게 갔을 때 이웃 추가가 있고 톡톡하기가 있습니다. 톡톡을 해서 사람들은 뭐 쉽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겠죠. 톡톡하기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톡톡하는 거 역시 무료 동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메뉴, 블로그 정보가 다 완성이 됐죠. 다 입력이 되셨다면 확인.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확인하시려면은 내 블로그 누르면 이제 내 프로필 영역이 다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이 입력을 안 해서 그렇지 사진을 입력하셨다면은 여기 사진이 나올 거고요. 다시 관리로 넘어가서 두 번째 블로그 주소를 보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누르면 네이버 도메인 하고 https 블로그.naver.com 하고 아이디가 나오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도메인입니다. 네이버 도메인 지금 체크가 돼 있죠. 블로그.me는
블로그.naver.com이 아니라 https id.blog.me로 주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면은 앞으로 내 블로그 주소는 이게 되는 거고요. id.blog.me 아니면 네이버 도메인으로 하겠다. blog.naver.com 하고 슬래시하고 id가 되겠습니다. 개인 도메인, 내가 별도로 도메인을 구매했을 때는 이 개인 도메인을 입력한 다음에 도메인을 연결하면 되겠죠. 블로그를 이제 주로 뭐 홈페이지처럼 사용하시면은 뭐 명함에 넣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도 이제 내 블로그 주소를 넣을 수 있겠죠. 이제 블로그 주소를 그대로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뭐 내 블로그가 계속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아니라 블로그에 문제가 생겨서 저품질이나 뭐 문제가 생겨서 바꿀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뭐 내 명함에 있는 블로그 주소 다 뭐 과거에 이제 손님들한테 뿌려졌었을 텐데 손님이 그걸 보고 들어와 보니 이 사람 이제 부동산 안 하나? 이 사람 이제 블로그 안 하나? 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메인을 블로그에 입혀 놓으면은 도메인 주소가 있기 때문에 뭐 내 블로그가 어떻게 되든 만약에 블로그를 바꾸게 되더라도 그 도메인은 그대로 새 바뀐 블로그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블로그를 이사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내 홈페이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개인 도메인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메인이 있다면 여기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사생활 보호가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블로그 초기화가 있죠. 블로그 초기화를 들어가면은 7일 이내, 20시간, 24시간 이내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7일 이내는 이제 말 그대로 초기화를 신청을 해놓고 7일 동안 있다가 7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이내에는 24시간 뒤에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 이내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7일 이내를 해놨다가 뭐 5일째, 6일째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24시간 이내 해놨다가 뭐 한 5, 6시간, 뭐 11시간, 12시간 24시간 이내에는 이제 취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초기화 신청을 누르면은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에서 지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내 겉모습, 블로그에 있는 뭐 꾸며놓은 거, 프로필 해놓은 거, 카테고리 해놓은 거, 글 올려놓은 거, 이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초기화 된다는 거예요. 내 블로그 지수는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거는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방문집계 보호 설정, 나의 방문집계 보호 설정은 이제 다른 사람이 통계해 봤을 때 뭐 10대냐, 20대냐, 30대냐, 40대냐, 뭐 남자냐, 여자냐, 몇 시에 방문했냐 이런 게 다 통계로 잡힙니다. 물론 내 블로그에서도 통계를 들어가게 되면은 통계 여기 있죠. 네, 통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어떤 연령대가 뭐 언제 주로 왔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걸 집계되도록 할 거냐, 안 되게 하도록 할 거냐. 뭐 내 개인 정보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뭐 20대 남자다, 30대 남자다, 40대 여자다 이것만 이제 집계가 되는 건데 뭐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방문 집계 보호 설정이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컨텐츠 공유 설정 이제 CCL 내가 이제 작성한 내 글, 내 컨텐츠죠. 내 글을 이제 외부에 어떻게 쓰도록 할 거냐 CCL을 설정하면은 이제 아무나 불법적이 아니죠. 합법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이제 못 쓰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갔을 때 원 저작자를 표시할 거냐, 영리 목적으로 이용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저작물의 변경, 2차 저작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한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누군가 가져갈 때 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가져가도록 하는 건데 굳이 부동산 블로그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내 글 누가 가져다가 외부에 뿌려주면 좋겠죠. 어떻게든 뭐 홈페이지든 카페든 내 글을 광고하고 싶고 내 블로그를 홍보하고 싶은데 그럴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이거를 가져다 준다, 퍼날라 준다, 이거를 외부에 공개해 준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CCL은 설정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 안 함. 자동 출처 사용 설정.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은 누군가 이걸 외부로 보내기 했을 때 내 출처가 자동으로 표시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내 출처를 당연히 쫓아가게 보내기를 해서 이 글이 딸려갈 때 출처도 같이 딸려가게. 그래서 누군가 클릭을 해서 내 블로그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 뭐 내 사진 같은 거 불법이 되겠죠. 마음대로 허락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운을 받을 텐데요. 이걸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을 사용하면은 오른쪽 버튼을 못 누르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버튼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사용 안 하면은 얼마든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용이나 사용 안 함이나 뭐 굳이 큰 그건 없다고 봐요.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버튼을 못 누르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은 캡처를 하겠죠. 캡처를 해서 내 사진을 쓸 것이고, 사용 안 함으로 해서 뭐 금지를 안 해놓는다. 그럼 불법적으로 뭐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내 사진을 가져다 쓸 수는 있겠지만, 뭐 중복 문서가 돼서 내가 썼던 사진, 내가 이미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다른 사람이 올리면 그 블로그는 당연히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함이든 사용이든 대표님들 이제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고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동 재생 설정. 본문글 내에 HTML 태그를 이용해 등록한 음악 파일을 자동으로 뭐 재생합니다. 근데 굳이 저는 음악까지는 블로그가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버벅될 수 있기 때문에 음악까지는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동 재생 설정은 설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고요. 밑에 다음 이제 스팸 차단이 있습니다. 스팸에 대한 내용인데요. 클릭을 해볼까요? 그럼 자동 차단 설정, 스팸 필터 사용.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용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스팸 이제 문서라 추정되는 이제 글들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이제 차단을 합니다. 이제 주로 덧글 같은데 뭐 광고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수동으로는 이제 내가 차단하는 거죠. 아이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블로그에 누군가 광고를 한다. 아니면 내 블로그에 계속 이상한 글들을 남긴다. 하면은 뭐 차단할 수 있겠죠. 아이디를 차단할 수도 있고 IP를 차단할 수도 있고 블로그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하는 내용들은 여기서 나올 거고요. 아래쪽에 이제 스팸글 어떤 키워드를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다 입력을 해놓으면 그 키워드가 들어간 덧글은 자동으로 다 차단이 되겠죠. 차단된 글 목록 그래서 댓글, 안부글, 뭐 서로 이웃 신청 해가지고 보시면 차단된 게 있다면 저는 과거에 이런 거 차단했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스팸 필터가 차단했네요. 네, 출장 만남샵이다. 여친이 없어서 일상이 따분한 당신 남성분들 어쩌고저쩌고. 네, 쓸데없는 글이죠. 자동으로 이런 서로 이웃 신청 들어온 거는 차단했고 안부글이나 댓글에도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팸 차단이 있다는 거. 댓글, 안부글 권한. 안부글 쓰기는 뭐 비밀글 쓰기만 허용할 거냐, 공개를 쓸 거냐, 안부 게시판 스팸. 내가 맺은 이웃만 안부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냐, 아니면 이웃도 아닌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건데 뭐 덧글은 그냥 덧고 안부글은 제가 뭐 안 보이도록 해놨으니까 이거는 굳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다. 댓글, 안부글에 대해서 이웃이 쓰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열린 이웃. 이웃에 대한 설명. 서로 이웃 신청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블로그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웃이 많아야겠죠. 뭐 이웃이 너무 많아서 이웃 관리가 힘드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음을 눌러서 더 이상 서로 이웃을 신청받지 않고 대신 이웃만 상대방이 서로 이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이웃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네, 이웃 신청 받기. 일단 우선은 사용에다 두고 서로 이웃, 뭐 서로 왕래하는 소통하는 이웃이 많으면 좋으니까 이웃 신청은 일단 우선은 받는 걸로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열린 이웃이 있는데 이제 이웃이 한 명 한 명 쌓이게 되면은 이웃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뭐 그룹을 지정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이웃에 대한 내용, 아이디, 이웃의 별명 이런 게 블로그 제목 이런 게 나타날 거고 새 글 언제 썼는지, 뭐 최근 글 어떤지, 이웃 추가는 언제 했는지 나타납니다. 뭐 이웃에 따라서 불량 이웃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체크하신 다음에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이웃 관리는 다 여기 열린 이웃 그룹 관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추가한 이웃에서는 이제 누군가 나를 추가했다. 요 내용들 이 사람들이 나를 추가했다. 서로 이웃 신청, 이웃 추가 뭐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 추가한 사람들 여기서 보시면 되고 서로 이웃 맺기. 내가 신청을 받았다면 누군가 나한테 서로 이웃 신청을 했다면 받은 신청이 나올 거고요. 보낸 신청은 내가 서로 이웃 신청을 했을 경우엔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서로 이웃 맺기, 안내 메시지. 여기서 이제 서로 안내 메시지를 하면은 누군가 이제 서로 이웃을 신청할 때 딱 안내 메시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 기본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열린 이웃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있는 기본 설정은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블로그 정보에 있던 내 기본 프로필 정보, 블로그 제목, 블로그 이제 별명 이거 입력하는 거. 요거 말고는 크게 뭐 신경 쓸 게 없으실 거라고 봐요. 소기화도 손댈 게 없고 스팸도 굳이 악성으로 광고하는 사람이 아니면 만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웃 관리, 이웃은 뭐 계속 늘려 나가시면 되는 거고 대신 소통하는 이웃으로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상업적인 글을 단다. 본인의 내 블로그에 와서 본인 블로그 홍보를 한다 하는 게 있으면 삭제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설정 첫 번째 메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꾸미기 설정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